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 어떤 경제 신호가 숨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최근에 고용과 함께 소비도 계속 안 좋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려 왔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얼마나 안 좋아진 겁니까? 이 지표의 이제 통계를 작성하는 게 한국은행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전국에 한 2,200여 개 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6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소비자들한테 지금 생활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생활 형편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리고 가계 수입은 좀 늘었나요? 그리고 이 소비 지출은 더 늘릴 겁니까? 앞으로의 경기 판단은 어떻습니까? 물가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6개 개별 지수를 낱낱이 지수화해서 예.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의 통계를 가중평균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예. 오늘 8월 지표가 나왔는데 100을 밑도는 99.2를 기록한 겁니다. 예. 한 달 전에 비해서 1.8포인트가 이제 떨어진 거죠. 예, 100보다 낮으면 안 좋은 건가 보죠? 맞습니다. 기준선 100을 밑돌게 되면 경기를 좀 비관하는 소비자들이 더 늘고 있네라는 시그널이고 이게 경기 선행 지표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최순실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당시에 굉장히 급락했었거든요. 예. 5개월 정도 추락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7로 급등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는 거의 110 안팎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해왔는데 지난달 8월에 바로 이 쇼크,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이번 달 장기 평균인 100을 밑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 시차를 두고 실물 지표의 선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당분간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 소비를 좀 꺼릴 것이다.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비 신호입니다. 예. 좀 항목별로 특징들을 설명해 주실까요? 이 6개 지표 가운데 4개 지표가 악화됐고요. 물가 예. 지표하고 주택 가격 전망만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이요? 네. 예. 사실 어제 4시였죠. 정부가 8.27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1, 2주 사이에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나면서 이제 사실 계약금으로 수천만 원 걸었던 계약금을 1, 2주 사이에 파기하는 일까지 나타났다고 하니 옆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나도 이거에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심리 때문에 이런 이제 주택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수들 가운데 이제 몇몇을 좀 보게 되면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70이에요. 100에서 30이나 밑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앞으로 경기 전망입니다. 경기 전망은 8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게 2포인트 떨어졌고요. 가계 수입 전망도 1포인트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 살림살이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물가와 집값만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추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나 올라서 걱정입니다. 지금 뭐 식품을 중심으로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와대는 이렇게 물가 오른 게 결코 이제 이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니라 폭염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 태풍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폭염도 일리가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수온이 높아지고 녹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또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이런 농축산물보다는 공산품 가격으로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주위에서 아마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을 1년 전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동결한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는 이 근본적인 이유,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파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정부가 이제 굉장히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것을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일부 이제 물량을 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관련 물가 안정에 기여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한 2, 3주 전부터는 정부가 매주 물가 동향을 발표하면서 이제 추석 성수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동향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지난달뿐 아니라 이제 앞서 이제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언제쯤 회복이 될지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제는 사실 심리거든요. 앞서 이제 소비 심리 지표가 1년 5개월 만에 최악이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좋고 더 많이 살려다가 이거는 좀 아낄까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게 되면 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드러나와 있는 이제 투자와 생산이 두 자릿수 이상 많이 안 좋죠. 일자리 좋지 않죠. 수출도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속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갑이 든든해야 이제 소득이 늘고 소득주도 성장이 좀 효과를 봐는데 소득이 늘었지만 하방 경직성이 강한 비소비 지출이 늘고 있고요. 오히려 예. 보험료 그리고 재산세 이런 것들이 늘고 있죠.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60대 이상은 정부의 지출이 오히려 일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제 이 경제 상황이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은 이상 내수가 회복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